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할까 하다가 분별에 대한 강의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분별은, 애주님, 분별은 어디에서 해요? 머리? 의식? 생각? 그렇죠, 그죠? 그렇게 생각으로 무엇인가 본 것에서 그것을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애주님이 옆에 있는 안호님을 이렇게 봐야, 이 사람이 우리 안에 어떤 걸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자다. 이렇게 분별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다른 옆에 있는 진우님을 보니까, 남자다.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저 여자라는 사람과 뭔가 필요한 어떤 것을 형성할 때에는 그 정보로 입력되어 있는 걸로 활용을 할 거고, 그러다가 또 다른 진우님과 뭔가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이 들어오면 또 그 필요한 걸로 어떤 선택을 하거나, 끊임없이 우리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잡았다가 놓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의식으로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의식으로 그렇게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깨어서 보고 그 본 것에서 또 필요한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엄청 단순해요.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통스럽다, 참 복잡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나라는 사람이 뭔가를 보고 그 본 것에서 필요한 어떤 방향성으로 잡고 놓고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잡거나 무조건적으로 이걸 잡지 않고 놓아버리거나, 오늘 또 진실차기 수업이 있는 데에서 여신님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분별을 해야 해서 그거에 필요한 어떤 그런, 내가 지금 나한테 어떤 게 필요한가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그 틀지어진 생각이라는 게 있어. 그 틀지어진 생각에서 이것을 옳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우리 애주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여자구나 분별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 분별은 이 세상의 삶이 돌아가는 가장 뭔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거야, 분별은. 그죠? 그런데 분별이 아닌 분열된, 이제 우리는 이 생각체라는 게 있어. 분열된 생각체. 그러면 분열된 생각체는 어떤 거냐면, 건강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자기 안에 빠져 있는, 자기 안에 틀지어져 있는 그 익숙한 것에서 자꾸 분열되는 거야. 그래서 분열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 마음이 있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욕구라고도 얘기해. 그런데 분별에서는 두 마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가장 필요한 합리적인 것에서 저거 여자, 저 사람 남자, 여기에는 그 두 마음이 있지 않아. 그냥 모양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 것에 지금 소통하는 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분별을 진짜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열된 것에서 두 마음 안에 중에서 우리는 이 마음도 내 마음, 이 마음도 내 마음인데 이 두 마음에서 내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지키고자 할 때는 저쪽을 이렇게 해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 이 두 마음이 그렇게 충돌을 하게 돼 있다고. 내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의 의식에서는 내가 이 명상에서 깨달았었을 때 이 삶이 가계도가 이렇게 쫙 보인단 말이야. 가계도가 쫙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분별된 의식 아래에서 살고 있어. 그럼 이 분별에서 이제 이것이 좋은 건가, 이것이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여자냐, 남자냐, 이렇게 분별을 해 놓은 것과 같아. 그러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 상황에 따라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달라진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나로서는 뚱뚱하다 안 뚱뚱하다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여신이랑 만나면 나는 뚱뚱한 게 되고 여신은 마른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분별의 세상에서는 그래, 여자는 좀 말라야 좋지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뭔가 힘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어떤 역도 선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말라가지고는 그 어떤 결과값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또 그때에는 거기에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조건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분별의 진짜 돌아가는 합리적이고 이 법칙이란 얘기야.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다라는 이 큰 깊은 뜻을 이해하게 돼. 그런데 이제 이 분별에서 분별을 하는 이 나가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분별을 했을 때 나는 나로서 존재해야 하고 저쪽은 저쪽으로서 존재해야 돼. 이렇게 옳은 분별에서는 이게 균형 있게 보는 거야.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이라는 게 형성이 됐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나의 관점이라는 걸로 이제 여신이 모든 것을 보는 거야.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분열된 의식이야. 그러니까 분별에서는 나도 있고 저 상대도 있고 이렇게 균형 있게 보는 것이 분별의 세상인데, 그래서 이 분별에서 나한테 지금 저것이 조건에 맞거나 필요하면 취하고 맞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또 내어놓고, 그러면 내어놓았어도 이것이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나와 촉해야 될 어떤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또 조건이 되어서 취했다고 해서 이게 뭔가 영원하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떨어질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법칙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먹었으면 싸야 되고 자면 또 일어나야 되고 태어났으면 또 죽어야 되고 자 죽었으면 또 태어나야 돼. 이렇게 모든 이 우주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잡았다가 놓고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 법칙이란 말이야. 이것이 분별의 세상이야. 근데 분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별의 세상에 살면. 그런데 이제 분별의 세상에서 오염된 뭔가 틀지어진 나의 어떤 고착된 게 있어. 나라고 하는 고착된 거. 그러면 이제 나라고 고착된 것에서 우리는 나라는 걸로 고착이 돼버리면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 버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이 의식에서 이제 무엇으로 우리는 저걸 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보고 느끼고 해석한 것이 감정을 일으켜서 이 감정이 이제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에 빠뜨리는 거야. 그냥 분별을 해서 나도 있고 저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상태에 이렇게 너무 빠진 사람은 이 분열 속에 살기 때문에 내 뜻밖에 없는 거야. 내 식과 내 감정과 내 욕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 거밖에 없는 것에서 저것을 자꾸 진짜라고 하는 거야. 자꾸 진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노님이 나의 이런 식과 내 뜻과 내 것에 저쪽 것과 지금 교감하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그 분열된 의식에서 자꾸 저쪽에 대한 이야기와 해석을 나의 이 세계의 관점에서 마구 하는 거야. 못 받았다? 저 사람은 지밖에 모른다? 자는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한 것들이 다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관점은 이거고 나의 관점은 이건데 저 사람의 관점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저것은 아닌 거야. 아닌 것 같아. 하는 이게 두 마음으로 분열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분열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이나 좀 더 넓은 의식, 우리가 한 의식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 엄청나게 우주 같은 넓은 의식이, 넓은 마음이 저절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렇게 대하는, 작용시키는 어떤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 분열된 것에서는 이게 있고 저것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이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야. 분열은 내 거의 벽이 가려져서 저쪽을 이 나의 모든 이 촉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엄청 완전히 자기 세계에 갇힌 좁은 상태를 말해.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분별에서는 나의 것도 있고 저의 것도 있어. 그러면은 이 의식은 한 마음이야. 나의 마음이 있듯이 저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에 한 마음의 이 통합이 어마어마한 우주 같은 넓은 관점과 넓은 해석과 넓은 어떤 그런 포용력과 수용력을 일으키는데, 반대로 분열된 의식에서는 내 거에 완전히 갇혀진 그 상태로 저쪽을 알지 못하는, 궁금해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열된 의식이 이것과 이것을 나누어서 두 개를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안에 갇혀있는 아주 좁은 의식으로서 저쪽만을 보는 이 하나의 갇힌 세계라는 거야. 그런 의식에서 이야기를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기에 스스로 이 분열된 의식 두 마음이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이 소란스러움과 혼란스러움과
고통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분열된 사람과 분별 속에 사는 사람은, 분별은 굉장히 내 것과 저 것을 보면서 합리적 사고 안에서 서로를 상생시키는 선택을 하기가 좋아.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의식에서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이 갇혀진 의식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내놔도 내 거의 내 관점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좁은 의식이다 이 말이야. 너무 좁은 의식은 합리적일 수도 없고 상대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에도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고 업식이다 하는 이 의식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분열된 의식 속에 자기한테 도취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야. 업식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런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힘이죠. 그죠? 그래서 분별력을 좀 더 이렇게 넓고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저 외부에다가 해석하거나 이야기 짓거나 의미 스토리 붙이는 이 나만의 이 관점을 엄청나게 경계해야 돼. 엄청나게 경계해서 지금 나의 이 의식과 이 관점이 내 것과 저 상대 것을 지금 분별해서 보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질문하지 않아. 질문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안에 이미 형성된 그 분열된 의식으로 이미 저쪽에 대해서 해석과 이야기와 판단이 자동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야. 자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황만 조그만 것만 일어나면 이제 바로 이 분열된 의식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저 마음을 내가 담아낼 수가 없는 거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수용하려고 애를 써도 이 보여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많은 그 삶에서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이 분열된 의식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분열된 의식을 한 마음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점에 치우쳐 있는 그 업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진짜 이게 합리적인 사고인가? 합리적인 사유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들여다보라 이 얘기야.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얼마나 내가 나만의 치우친 감정 안에서 너무 좁은 의식이라는 게 보이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열된 의식을 자꾸 통합하려고 하는, 내 안에서 지금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관찰해서 시비하고 가치를 나누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작동하는 것듯이 끊임없이 지금 분열되는 의식에 촉매제 역할을 해.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안호가 자기 스스로한테 내가 어떤 시비를 하고 있나, 어떤 지금 옳고 그름에 그 가치를 매기고 있나. 옳고 그름에 가치를 매기는 건 좋아.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구의 관점이고 누구의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질문을 자꾸 해야 돼. 뭐 여신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티칭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래 나의 어떤 한마음이 있고 애주의 한마음이 있고 여신의 한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올 때
나의 한 마음이 있어서 이 장을 열었고, 애주에 또 한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왔고, 그리고 또 여신님도 여신님의 어떤 한 마음이 있어서 여기를 왔어. 그러면 이렇게 마음들이 마음들이 일어나서 모였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신이 이제 내 마음이나 애주님 마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내 마음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 어이구 뭐 사부님들의 그런 어떤 강의하시는데 자리를 채워줘야지, 이런 이제 너의 어떤 한 생각이 있어. 그럼 너의 그 한 생각이 여기를 뭔가 이렇게 마음을 붙이는데 큰 역할을 한 거야. 안호가 나는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안호의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못 받은 것이 진실이 된 거야, 안호의 세계에. 그런데 외부 바깥에서는 안호가 생각하고 있는 진실과 같지 않아. 같지 않은데 자꾸 안호는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 여신도 자꾸 지금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나의 마음과 우리 여기 다 같은 마음에서 이 삶이 조화롭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이 존중이 없는 거야. 신뢰가 없는 거야. 뭘 신뢰할까 그러면? 너의 생각을 신뢰해 놓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해. 안호의 생각을 그렇게 신뢰해서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 누가 만든 감옥이냐는 얘기야. 자기가 만든 감옥이야. 외부는 자기가 만든 이 감옥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어떤 사람이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 세계에 그 사람은 감옥이야. 그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이것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는 못 받았어, 나는 버림받았어 하는 자기 안에서의 이렇게 분열된 의식이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막 굴러가게끔 해. 질문하지 않아. 왜? 자기한테는 사실 같거든. 여신이 지금 오늘 했던 그 모든 게 다 그 세계인 거야.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 그거 누구 생각이야? 너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도 확 안 와닿는 거야. 진짜는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확인 안 해봤으니까. 진짜는 그렇지, 확인 안 해본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법칙이 우리는 이 함께 투게더야.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투게더가 지금 여기 다 같이 한 마음들로 이 한 공간에 있게 된 거야. 모든 것은 그것이 진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진리에 내가 자꾸 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믿고 따르면서 자꾸 이렇게 분열된 의식으로 갇히는 선택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진리의 얘기를 해도. 그건 너만의 너 생각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야. 왜? 너무 내가 그것을 엄청나게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중요하단 말이야. 오늘 낮에도 이제 얘기를 했듯이 화공님이 차 사고가 났어. 그런데 차 사고 나도록 어떤 사람이 그 신호를 위반한 게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뒤에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앞차를 박았으면 앞차를 박은 뒤에 차의 잘못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런 돈의 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억울하단 말이야. 억울하지. 억울할 수 있어. 누구 관점? 내 관점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억울한 감정에 내 마음에 또 다른 어떤 마음을
만들어 놓는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또 하나를 분열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는 마치 피해받은 것 같고 억울하고 이 감정이 내가 10년 전에 겪었어도 죽을 때까지 이 감정은 생생하게 나한테 살아서 그대로 그때에 느꼈던 그런 피해의식과 뭔가 억울함과 이 감정 그대로 소환해와. 그런데 진실을 보자면 그 사람은 하나의 나의 것을 일으키게 하는 트리거였던 거야. 촉발시키게 하는 그냥 내 것이 언제든지 다른 어떤 걸로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내가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없었으면 주변에 그 어떤 것들이 형성이 돼도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거기서 나를 봐야 돼. 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러면은 그런 일을 일어나게끔 하는 나의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보면 내가 항상 조급한 게 있었다든가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에 좀 내가 좀 주의를 좀 들이지 않았던가 아니면 그럴 만한 일들이 수시로 있었던 어떤 그런 소스가 있었어. 그래서 아이고 놀랬네. 안 일어나서 오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가벼이 넘겨버렸거나 그쪽으로 이제 화공님이 자기 마음에 자기 걸로 딱 돌아와 버리니까 아 내가 분열된 의식에서 그런 억울함이나 좀 그 억울한 것에 감정이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봐버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그러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 상황은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인 거야. 그런데 그것을 거울로서 우리가 안 보면 이제 자꾸 저것을 문제시하는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고 억울하다 아니면 자기를 비난하거나 문제시하는 걸로 또 가버리거나 이게 지금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구조라는 거죠. 안호도 지금 병원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불편과 부담스러움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교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끊임없이 놓인단 말이야. 그럼 왜 그게 끊임없이 놓이냐는 얘기야. 내가 못 풀었는 거에 대한 지금 반복 보여주는 메시지야. 지금 여신도 오늘 얘기를 했어. 왜 반복이 일어나? 반복이 일으키는 나가 있는 거야. 근데 반복 일으키는 나에 대한 이걸 좀 찾아내려고 이걸 이제 직면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분열된 마음에 분열된 의식으로 나를 문제시하러 가거나 저를 문제시하러 가거나 하여튼 저 외부 대상을 문제시하는 사람은 이 똑바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 하면 나라고 하는 이 중심성이 이거 다른 저쪽 마음을 이게 크게 열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분별은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데에 나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충족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어떤 그것들을 정확하게 선택하게끔 하는 엄청 합리적인 도구야, 분별은. 그런데 이 분별을 우리가 나라는 중심성에 갇혀 있다 보면 분별을 하지 않고 분열된 의식으로 그 안에서 시비밖에 할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얘기와 같냐면 분별은 우리가 조금 이 집단의식이 서로 함께 조화롭게 사는 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분별은 남자 여자를 분별해야 되고 그래야 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 이렇게 분별을 해놔야 거기에 서로 뭔가 엄청난 그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아.
건강한 분별이야. 이 삶을 잘 살게끔 하는.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순수한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려서 그것에 지금 이 나가 이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어떻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도구로서 움직이는 의식, 건강한 의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이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나에 갇혀있는 이 분열의식, 저 상대와 지금 떨어진 이 분열의식, 내 거에 도취된 의식, 이 도취된 의식 안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못하는 거야. 건강하지 못한 의식이야. 그래서 생각이 다 나쁜 건 아니야. 생각의 기본 구조는 우리 집단 의식이 사는 데에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내한테 필요하면 잡고 필요하지 않으면 잡지 않고 이렇게 잡고 놓고 할 수 있는 정확한 100% 내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여신님이 그 선택권을 항상 자기가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과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이제 분열돼 버리는 거야. 나의 관점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이건 놓아야 돼. 그지? 그러면 하나를 선택한 것에서 장단이 있고 또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또 장단이 있어.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든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하나를 선택한 것에 자기가 미화시켜 놓은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와 해석이 있어. 그러면 이걸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한 거에 대한 부정성을 막 이야기를 지어놔. 해석을. 그래 놓고 이렇게 자기가 부정성을 지어놓은 그것을 오염시킨 자기가 있을 뿐인데, 그 오염시킨 그것이 진실이라고 보는 거야. 오염시킨 자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진실 보면은, 제가 선택을 안 했을 때의 그때 똑같이 돌아갔을 때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여러 갈래를 본다면은, 그렇게, 그런 후회를 안 한다. 다르게 본다면. 바르게 보는 이제 자꾸 의식을 사유한다면, 그냥 누가 너한테 밥 먹으러 가자 할 수 있지. 그것도 똑같잖아. 누가 우리 뭐 차 마시러 가자, 차 마시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선택권은 너한테 있잖아, 100%. 그런데 100% 너한테 선택권이 있어서 그걸 선택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야? 상대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말이 안 맞잖아. 예를 들면 누가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너의 먹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갈지 안 갈지 선택하잖아. 근데 안 먹으러 가고 싶어서 안 먹는 선택을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자기들이랑 밥도 안 먹어준다고 막 욕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잖아. 뭐가 달라? 약속? 약속이라는 게 있어서 주소했던 말이 나올까? 이런. 그럼 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말도 나오지 말아야 돼? 너한테 그럼 밥 먹으러도 갈자고 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인가 지금 그러면 너가 있으면 이 외부에서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건 그 말이야 지금. 그 후회를 했다는 이렇게 생각이 잘못됐다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취소했다고 뭐 또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취소
했다고 욕먹을까봐 욕 안 먹고 싶은 너의 안전이 그걸 선택한 거잖아. 조금만 바르게 봐도 그러면 너가 너의 안전을 위한 가장 이기적인 너의 중심에서 선택을 해놓고 마치 너가 선택권이 없는 듯이 그런 이야기와 해석이 부정성을 일으킨단 말이야. 나는 안 가고 싶었다. 근데 너들이 가자 해서 갔다. 이런 해석은 너의 선택 자체를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부정성 선택하는 너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너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부정적인 이 나,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 했는 이 잘못된 나,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사고가 전반적인 사고다 보니까 아내에서는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잘 못 살 것 같아. 또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남들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너가 너 외부로 일으킨 그 분열된 의식이 그게 그대로 너가 너를 대하는 자세고 너가 너를 보는 이 의식이 돼서 또 너가 너를 그렇게 부정성으로 보는 이 의식으로 저 외부를 또 의심하고 부정성으로 보고 악순환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누구의 세계냐는 거야. 너의 세계인 거야.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너가 약속을 간다고 해놓고 안 가면 자는 왜 간다고 해놓고 안 가지? 약속도 안 지키네? 그 지금 사실적으로 일어난 걸로 이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너가 사실적인 걸 그렇게 해놓고는 또 그런 소리는 듣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남들이 나를 욕할까 봐. 또 남들을 의심하고 욕하는 거야. 굉장히 이게 업식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너무 엉망진창이고 전도몽상이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얽혀 있는 거야. 자기 거 안에서 자기 걸 지키려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 세계가 업식의 세계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업식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으면 사유를 해야 되는데 이 사유를 또 안 하는 거야.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 너무나 쉽게 내 거를 좀 더 이렇게 의심하고 그냥 질문을 해서 바른 것이 드러나게끔 하는 엄청난 그 하고 해야 하는 내 할 바 내 책임밖에 없는데 내가 내 할 바 내 책임을 안 하면서 자꾸 상대들 할 바 상대들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이 상대들 걸 자꾸 이게 관여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육법칙에 있잖아. 아무 것에 관여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칙인지. 그러면은 법칙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법칙은.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데 법이 있잖아. 법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심각성이 내 안에 없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꼭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맨날 스티커 끊기고 경찰이 나 잡으러 올까봐 사이렌 소리만 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얘기야. 이 업식에 빠져 있는 상태가. 그런데 내가 법을 합리적으로 잘 알고 있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딱 명심해서 지켜. 그럼 경찰이 오는데 내가 왜 두려워?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 왜 내 가슴이 벌렁거려? 지금 이런 상태와 같다는 얘기야. 남들이 어떻게 볼까 아노? 어떻게 봐 어떻게 보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실 그대로를 보겠지. 상대 존중 안 하고 얘기 좀 안 받아들여주면 왜 남 말은 좀 그렇게 안 들어? 왜 날 그렇게 오해하고 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 말해? 좀 그럴 수 있지. 니는 왜 사람을 그렇게 보노? 그렇게 말을 하노?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아,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난 벌칙 생각을 하고 건너. 쫄릴 필요가 없어. 왜? 내가 그렇게 건널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있거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건널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초반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룰로 규칙으로 좀 덜 잡혀 있을 때는 우리 막 했다, 막 큰 도로도 가고, 그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 어르신들이나 훈련이 안 됐으니까, 좀 덜 됐으니까, 아니면 좀 몸에 힘이 떨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돌아서 가는 이 자극이랑 어른들은 달라. 그래서 좀 어른들은 그렇게 가는 거 이해돼.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 횡단보도가 없거나 좀 작은 골목에서의 그런 횡단보도는 우리가 또 갈 수 있잖아, 어느 정도, 그지? 이것과 같은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근데 업식이 세다, 고통이 많고, 이 집단의 어떤 사람들 관계에서 지금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모르는 사람은 이 룰과 원칙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화날 일이 많겠어? 룰과 원칙을 지키면서 해봐, 한번. 그러면은 화날 일도 없고, 그렇게 하는 나 너무 뿌듯해. 일어날 일들이 없는 거야. 룰과 법칙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오, 그래, 내가 좀, 잘못했네. 그런데, 나는 그럴 만 했는데, 너 어지간히 인색하다? 아, 너 지금 끊임없이 그 싸움하고 있지 않아? 같은 룸메랑도? 어지간히 까다롭다? 니 빌라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그런 빌란 짓 속에 계속 하면서 상대가 미치기 직전인데도 지금 상대가 빌라다고 얘기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와? 우리 샨티, 이제 스티커를 붙일까? 물 못 쓰지 말게. 스티커를 붙일까? 랩으로 감싸 놓을까? 테이프로 감아 놓을까? 온갖 그런 압이 차 있는데도 안오는 되려 안오가 압이 차 있다고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미치기 직전인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거 하나 이 지금 안 해주는 거야. 같은 룸메로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렇게 안 들어주는 거야. 그 안 들어줌이 직장에서, 집에서, 센터에서 같이 사는 룸메 다 일어나는 거야.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자기 상태에 도취, 빠져서. 그러면서 자꾸 상대 욕을 하는 거야. 나는 뭐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넌 그러냐? 심각하지 않아요? 상대는 미치기 직전이라고. 노이로제가 걸려있다고, 노이로제가. 자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밖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못 받았다. 못 받아서 자기 거 이거 자꾸 끊임없이 채우고 충족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세계라는 거를 인식을 못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건강한 내면 어른이 있고 굉장히 미숙한 내면 어른이 있고 항상 이원론의 세상이야. 이원론의 세상. 그 이원론의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두 세계가. 안오의 세계가 있고 나의 세계가 있고 달의 세계가 있고 해의 세계가 있고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고 딸이면 딸의 세계가 있고 아들이면 아들의 세계가 있고 엄마면 엄마의 세계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세계가 있고 그런데 엄마가 자기의 세계가 중요하고 옳은 거야. 그래서 딸의 세계가 너무 미숙해 보이고 그 미숙함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간섭이 들어가고 제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 건데 자가 자꾸 이 제대로 자기 걸 안 해서 못해서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한다는 거야. 불안하게 한다는 거야, 자가. 남편이, 저 사람이 자꾸 나를 화나게 한다는 거야. 이원론의 세상이라는 것은 분별의 세상.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분별 그냥. 내가 옳고 딸이 모자라고 아니라, 자기도 어른이지만 오늘 도리가 이제 이실직고를 했지만, 자기도 어른이지만 버스를 타다가 잘못 내릴 수도 있고, 나도 그래. 나도 뭐든지 이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마치 자기는 잘못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는 것처럼 아이를 부족하게 보면서 과잉 그렇게 간섭하는 자기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야, 의식이. 모든 문제는 옳은, 바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자꾸 분열된 의식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야. 아이도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내면 아이가 있고, 아주 지 멋대로인 내면 아이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 바르게 분별을 하는 의식은 이 내면의 건강한 성숙한 어른이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성숙한 내면 어른이 좀 안 길렀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안 되면 마치 막 내가 엄청 불행한 것과 같은 또 이야기와 스토리를 짜서 심파의 주인공으로 막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듯이. 근데 거기에 어른이 없는 거야. 바르게 딱 중심을 잡아줄 어른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딱 사유하는 의식이, 이게 이제 보는 의식이야. 중심에.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힘이 약해. 힘이 약하면 또 익숙한 어떤 그쪽으로 이렇게 좀 또 쏠릴 수 있어. 그렇지만 또 다시, 지금 이게 내가 건강한 어른으로서 보는 거야? 그럼 거기에, 내가 또 조금 쏠렸군. 그러면 조금 더 합리적인 건강한 어른의 사유로 가보자. 이 중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거든. 중심에서 그렇게 보고 어느 쪽 방향이 좀 더 합리적인지, 이 건강한 성숙한 어른이 없는 거야. 자기 멋대로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거밖에 없는 거야. 입만 열면. 그러면 건강한 어른이 없으면은 뭐가 활개치냐 하면 멋대로인 아이가 활개치는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방송 보면 똑바로 중심 잡힌 어른한테서는 아이들 그러지 않아. 근데 이 아이를 다루지 못하는 거야. 그 어른도 자기 안에 그런 성숙한 어떤 어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더 센, 지멋대로 하는 게 더 센 아이한테 끌려다녀 버리는 거야.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건 그 부모가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진실은. 근데 좀 더 성숙한 어른이 김건기고 아닌 건 아니고 딱 방향을 제시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휩쓸리지 않아. 어떻게 보면 내면 어른의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들 의식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성에서의 그 아주 멋대로인 아이가 도가 지나친 지금 활개침에 있는 그걸 업식이라고 말해. 업식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명상적인 이런 흐름으로 끊임없이 이거 지금 내가 좀 더 바르게 옳은 분별을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 거에 지금 저쪽과 분열된 의식에서 내 거에 빠져 있는 생각이고 해석인지를 엄청 예리하게 비춰야 돼. 지금 내가 어른으로서 성숙한 그런 어떤 의식을 쓰지를 못한다는 건 나이가 없어, 거기에. 근데 나이가 어린데도
되게 이렇게 성숙한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은 행동이 달라. 그런데 지금 내가 요즘에 얘기하죠? 너 나이가 몇이야? 너 나이에 맞는 너의 어떤 품위와 그런 어떤 성품이 돼 있어? 안 돼 있다면 지금 내 멋대로인 그 아이에 나는 지금 이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내가 기르지 않은 거야. 만들지 않은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 고통은 다 본인이 짊어지는 거고, 성숙한 내면 언어를 가지고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 횡단보도로 건너야 할 때와 또 뭐 건너지 않을 때, 얼마나 삶이 잘 흘러가면서 순리대로 잘 풀려. 뭐가 문제야, 그러면? 문제 있어?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다고. 왜? 그 순간순간 책임질 거 책임지고, 그리고 또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야. 그러면 상대한테, 그건 너 책임이잖아. 요구할 거 요구하고, 아니면은 또 거기에서 서로의 책임이 구분하기 모호하면, 그럼 좀 고민해 볼게.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보류시키고, 얼마나 보석 같은 도구들이 많아. 어른은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사람이야. 싫고 좋고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싫고 좋고로 움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이 좀 더 뭔가 잔잔한 그런 좀 호수와 같은 고요함 속에 딱 어떤 그런 중심된 자리에서만이 이 주변 상황과 잘 흘러가는 그런 사람만이 진짜 어떤 자기로서의 가치로움, 자기로서의 존재감, 나와의 끊임없는 그런 교감 안에서 나를 보면서 우리는 사는 게 삶이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건 진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은 자기들 거에 뭔가 좀 맞춰지면 아우 니 되게 친절하다, 너 되게 좋은 사람이네 하다가 또 안 맞춰주면 아우 또 야 너는 니밖에 모르고 또 얘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 외부의 뭔가 인정이나 좋은 이미지, 좋은 사람이려고 하는 사람 같이 호구 없어. 그렇다고 지금 나쁜 사람 되란 얘기가 아니야. 법칙에 살아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좋은 말 하는 거 안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쓴소리 하는 중에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자기의 호불호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이 눈이 가려버린 것과 같아. 분별력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그런 어떤 삶에서 경험하는 걸 가지고 그 경험 안에서 비추어서 보석을, 그 배움의 지혜를 캐내는 사람은 그걸로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경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경험 속에 있어. 근데 그 경험으로 분열되는 사람, 자꾸 분열시키는 사람, 통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분열시키는 사람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것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좁아질 수밖에 없고. 수요일에 그런 진실 찾기를 하는 수업에서 또 어떤 한번 업식을 내가 한바탕 돌렸나, 잘 비추어 봤으면 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제 좀 분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합리적 사고를 요하는지를 얘기를 해봤고, 옳은 분별, 합리적인 사고에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분열의식 안에서 끊임없이 시비하고 자기가 보는 그 관점으로 옳고 그름 따지고 있고, 근데 그건 100% 자기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거에 대한 엄청난 중요성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